안녕하십니까. SB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페드의 피벗 얘기 또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페드 쪽에서 여러 인사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는 중장기적으로도 봐야 될 만한 그런 중요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어느 분을 골라서 얘기해야 되는지 그것도 고민이 될 텐데 의미 있는 사람만 추려도 얘기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29일에 나오셨고 3월 1일에도 나오셨어요. 로리 로건 달라스 총재 3월 1일 날 나오셨고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들은 기존의 내용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책의 전환을 당장 급하게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의 논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3월 1일에 그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은 로리 로건 총재, 크리스토퍼 월러 그리고 파월 의장의 얘기들 이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의 주제로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바로 QT.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정리가 되고 있는지 페드 쪽의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하나의 거의 비슷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세 분이 약간씩 다르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은 그 내용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회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프로세스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더 업데이트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결론은 QT, Slow for Longer, Running Smoothly 이 얘기다 말씀을 드렸고 그 배경이 되는 프로세스 중에는 리스크 요인이 기초적으로 깔리고 그 다음에 중립금리 그리고 트레저리 파이낸싱하고 통화정책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결론이 이렇게 QT로 이어진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말에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기 웰스 이퀄리티가 하나 더 포함이 되어 제가 오늘 여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것은 다음에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것과 더불어서 QT, Duration, Federal Fund Rate 이게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세스가 점차 구체화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회의 대강 이렇게 윤곽을 잡고 앞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QT,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가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로리 로건 총재 똑같아요. QT,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가 같은 주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의회 출석 앞두고 페드의 의회 제출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 전체를 말씀드리면 너무 기니까 이 중에서 핵심되는 내용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쪽 보겠습니다. QT 얘기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해서 수요가 아주 광범위하고 깊다. 그러니까 QT를 하는 데 있어서 QT를 시행해도 그렇게 충격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 국채 투자자가 전문적으로 소수의 투자자가 아니라 미국 대중 넓고 깊은 수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유출 속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QT 여태까지 진행된 걸 보면 월 최대 950억 달러 유출을 했는데 걱정하고 다르게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파월 의장이 FOMC 회의에서 QT 속도 늦추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충분한 레벨로 전환하는데 회의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QT 속도 변경이 정책금리 목표 변경하고는 무관하다. 한마디로 QT 한다고 해서 금리 내리는 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동성 레벨 어느 정도 조절하고 충분한 수준에 접근하면은 QT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 얘기고 금리 정책은 페드의 더블 맨데이트 이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고용과 물가를 목표에 달성시키는 데 있어서 금리 정책의 기조가 변하는 거하고 QT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얘기. 페드의 자산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MBS 보유 자산 QT 할 때 MBS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듀레이션을 짧은 국채의 비중을 더 키우겠다. 그래서 예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포트폴리오의 약 3분의 1이 비일이었는데 현재는 페드가 보유한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서 비일의 비중이 미국 국채 보유액의 5% 그리고 전체 증권 보유액의 3% 미만이다. 그래서 비를 많이 보유함으로 인해서 금리하고 수급 조절도 페드가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요점이에요. QT는 문제가 아니고
그 레벨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 충분한 레벨에 도달한다 하면 이제부터는 속도를 조절한다. 이 얘기가 요점이고 보유 채권의 듀레이션을 줄이고 MBS는 완전히 없애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로리 로건 총재 얘기해 보겠습니다. QT가 속도를 늦추는 것이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페드가 점진적으로 진행하면 은행들에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페드가 점진적으로 진행하면 은행들에게 조정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준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유동성 위기를 겪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지난해에는 몇 개가 망하기도 했고요. 올해 들어서도 그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뉴욕 커뮤니티 뱅크 쪽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준다. 이거보다는 은행들에게 유동성 변화에 대해서 그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단 시점은 그러한 환경 요인이 변화되는 그것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충분한 수준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처럼 그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RRP 잔액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불확실성을 키울 그럴 확률이 적기 때문에 유동성이 충분하고도 남을 것을 의미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QT로 인한 원치 않는 유동성 스트레스의 위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은행의 유동성 부족 현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유동성 스트레스의 위험을 완화하고 유동성을 재분배해서 페드가 금리 조절 시점을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한다. 결국 이분도 QT 조절하고 페드의 금리는 딱 이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페드 금리 조절 시점을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여유를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유동성 자체를 너무 스트레스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에 시그널을 주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파월 의장의 의회 보고서. 여기서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하고 로리 로건 총재 얘기가 그것을 다 포함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보시면은 대부분의 해외 중앙은행들이 작년 하반기에 정책금리 인상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책금리를 2024년도 전망을 해보면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이제부터는 정책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몇몇 나라가 이미 통화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이제는 통화정책의 변화도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나 로리 로건 총재는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QT한다 해서 금리 정책이 변동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파월 의장은 언제 할진 모르지만 이제 할 것이다. 파월 의장은 확정은 안 됐지만 이제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피벗을 거의 확정짓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QT 얘기도 비슷하게 또 언급을 합니다. QT를 해서 작년 6월 이후만 하더라도 6,400억 달러, QT 시작 이후로는 1조 4천억 달러가 감소했다. 효과적으로 정책 전환이 가능한 그런 충분한 레벨까지 도달한다면 QT 늦추고 중단할 계획이다. 이쪽 표에 나와 있는 대차 대조표를 설명하면서 BTFP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증가했다 이거죠. 2023년 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3월에 중단하는 BTFP 620억 달러 증가했고 QT로 인해서 대차 대조표는 계속 줄여왔는데 준비금은 2170억 달러 증가했고 RRP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달러가 감소했다. 그리고 재무부 어카운트는 6,540억 달러 증가했다. 2조 달러 이상이었었던 RRP가 QT하고 국채 발행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5,750억 달러로 감소했는데 금리를 목표 범위 내로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자금 시장 문제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통화정책 변화의 시기가 오고 있고 QT 늦추고 중단할 계획이고 BTFP하고 RRP를 쓰면서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행해서 이제부터는 QT를 늦추고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QT 얘기 한 번 더 찾아보면 전체적으로 1조 4천억 달러가 감소했는데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그 몇 가지 단어를 찾을 수 있죠. 스무스 트랜지션, 그 다음에 slow and then stop. 제가 여기에 slow for longer, running smoothly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이 단어들하고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책을 스무스하게 전환하기 위해서 점차 속도를 줄이고 스탑할 것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로리 로건 총재가 얘기한 거하고 같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세 분이 얘기를 각각 하셨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하죠. QT를 시행할 텐데, 그리고 빠르게 시행하지는 않겠는데 어느 정도 레벨까지 도달할 때까지 그 레벨을 점검한 다음에 중단하겠다. 그리고 단기자금 시장 이것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면서 QT로 인해서 유동성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을 그럴 확률을 줄임으로 인해서 금리 조절에 오히려 시간을 벌 수 있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시간을 번다 하더라도 통화정책의 변화도 거의 확정적이다. 이 얘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다면은 QT 진행에 따른 페드 보유자산의 만기 구조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MBS를 완전히 줄여버리겠다 이 얘기도 했고 듀레이션을 짧게 운영하겠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만기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10년 이상 되는 그런 만기물은 5%가 오히려 늘어났어요. 근데 5년에서 10년 사이가 31% 줄어들고 1년에서 5년 사이가 24% 줄어들고 1년 이하 그리고 90일 이상 되는 게 31% 줄어들고 16일에서 90일 되는 게 28%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15일 이하짜리는 그냥 거의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기지 쪽 보면은 11% 줄어들었죠. 상대적으로 적게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놓고 보시면은 비일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늘리면서 이 MBS를 줄여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1월에 국채 발행 계획을 살펴봤을 때 그때 2년물하고 5년물이 많이 늘어났죠. 그렇다면 1월에는 이쪽을 늘리는 방향으로 잡았고 앞으로는 이쪽을 늘리는 방향으로 점차 듀레이션이 짧아지게 운영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작년 11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작년 11월에 그 당시에는 피벗이 나타나는 줄 알고 피벗 랠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성격의 랠리가 이번 연초까지도 이어졌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채 발행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 화살표 표시한 게 붉은색 막대기가 중장기물 발행 계획입니다. 그것이 기존의 계획보다 발행 축소를 결정했죠. 그리고 유통금리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유통금리가 상승한다면 추가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유통금리 상승으로 추가금리 인상을 대체한다. 이 얘기가 나왔고요. 이번에 의회 보고서 내용은 발행물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페드의 자산이 이제부터는 단기물 쪽으로 좀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 뜻은 재무부 쪽에서 앞으로 발행을 단기물 쪽을 늘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일단 지난 1월 달에 확정했었던 그 계획은 단기물을 오히려 축소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축소 계획은 재무부 어카운트가 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축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발행을 축소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단기물 쪽에서는 여유가 생긴다. 이 개념으로 보면은 자산의 듀레이션을 축소시키면서 수급 쪽도 안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페드가 유통금리하고 수급의 조절이 가능할 수 있다. 영향력이 극대화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듀레이션을 축소한다. 이 얘기는 금리 정점이 임박했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작년 11월에 강한 랠리가 나타났던 것이고요. 여기 10년물 금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1월 이후로 이런 모습 나타났죠? 연말까지.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런 모습으로 시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랠리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동안에 예상해왔었던 4에서 4.5 이 구간, 이 레인지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을 넘어서서 4.75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이 지난 11월 랠리처럼 이렇게 쭉 이어져서 내려가려면 그것은 짧게는 파월 의장의 다음 주 의회 증언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테고 3월 FOMC도 살펴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4월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제가 2월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3, 4월 카렌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곧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서고 3월달 회의가 19, 20일이고요. 그것이 지나면은 바로 다음 달에 4월 30일에 FOMC 회의가 이어지고 이때 재무부가 다음 분기 국채 발행 일정을 확정합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작년에 11월 모습이 다시 재현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표 금리는 너무 낮게 잡을 수가 없다라는 이유 3.7에서 3.8 되는 이 저점을 하회하면서 더 내려갈 것이다 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는 그것을 보면은 그렇게 강한 시세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기대하려면
3, 4월의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관련된 수치는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금리 전망과 국채 투자 전략은 다음 주에 또다시 정리해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프로세스 과정에서 다음 주부터 가장 중요하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내용은 QT, 듀레이션, 페더럴 펀드 레이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페더럴 펀드 레이트 하고요. 국채 투자 전략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